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딱 1년 전 오늘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년 성적표로 37.5점 주셨어요.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예. 만점인데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 윤 실장님은 몇 점이요? 저는 이런 점수 잘 못 주겠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제 1주년 맞아가지고 뭐 여러 언론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 점수를 못 매기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의 이제 그 실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네. 50점이면은 메이저리그의 평균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렇죠. 50점이면. 그리고 이제 분포표를 그려요. 네. 그래서 이제 80이면 최상위권, 예. 20이면 최하위권으로 아하.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타격은 뭐 50점, 뭐 주루는 40점 이런 식으로 매기는데 사실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잣대가 지지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론조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오늘 조간신문들 펴보니까 각자의 1년 평가를 쫙 다 실었던데 네. 인사 문제 지적하신 분들이 꽤 네. 있었어요. 주요 요직마다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아무리 능력 위주 인사라고 해도 능력 있는 인재가 검찰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 저는 조금 거꾸로 생각하는 게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국수본부장 되려고 했던 분이 문제가 터졌지만은 검찰 출신들이 간 자리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누가 자리들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정무, 음. 홍보, 어. 기획, 소통, 흔히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자리들이 저는 훨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을 하겠죠. 네. 그럼 뭐 법무부도 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음. 그 수행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뭐 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제일 상징적인 자리인데 그렇게 뭐 저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뭐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이라든지 좀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대면하는 자리에 대해 가지고는 윤 대통령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만은 예. 검찰 출신들은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관심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의 판단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민들하고 대면하고 소통하고 이런 자리는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정치 자리는. 영역에 속하는 그런 자리들을 더 신중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하자면은 지금 37.5점밖에 안 나오는 그 점수의 그 구멍들은 그런 곳에서 지금 뚫린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흔히 우리가 엘리트주의자라는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 음.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가지고 아우 이 사람이면은 뭐 인정하지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가? 과연. 예. 오히려 검찰들 자리는 검찰들한테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좀 거꾸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중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이 거기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 네. 말씀. 그나저나 1주년 기자회견이 없어요. 근데 잘 복귀해 보면 1년 전에 청와대 나와서 용산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옮기는 이유가 소통이었거든요. 네. 기자들하고 국민들하고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도어 스태핑도 시도를 했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도어 스태핑 사라졌고 심지어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건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언론 뭐 방송이나 신문이나 쭉 보면은 사실 매체 성격마다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잖아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윤 대통령하고 이제 용산에 있는 핵심부는 이런 거 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말해도 잘 안 들어 소통이 안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결과로서 인정받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선회를 하자면. 소통해봤자 괜히 그걸로 뭐 설화만 그러니까 일어나고 최소한의 할 뭐 부분은 이런 하고 괜히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돌아온다. 더 큰 비용을 막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고 노력이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방향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예. 반응이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지지율도 좀 오르고. 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핵 억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부족하다, 충분하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1-2년 전에 비해서 논의의 축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음. 핵은 무슨 핵이냐, 평화를 해야지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적어졌죠, 요즘. 훨씬 적어졌죠. 예전보다 훨씬 진보 적어졌죠. 언론의 지면을 봐도 그러네요. 그런 식은 거의 예. 없어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거의 훨씬 더 오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준 네, 잣대가. 비판을 받더라도 그러면 이 방향성이라는 거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사실 이야기했던 거고 제가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도 여론조사 어떤 걸 보니까 이제 뭐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데 또 이 뭐 회동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으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용을 적게 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통. 소통과 설득과 그리고 음. 이게 이야기를 할 때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아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수용자 대한 마인드. 수용자들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높인다면 좀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유 뭐 이거 해봤자 도어 스태핑 해봤자 소통해봤자 기자회견 해봤자 뭐 악플만 달리고 그냥 그렇죠. 성과로 얘기하자 결과로 이렇게 가면 안 보여주죠.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집권 여당 된 지 1주년인 날인 네. 거예요. 예. 여당의 1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일년은 참 평가하기가 난망하죠. 선회하자면은 이제 계속 워밍업 기간이다. 근데 이게 너무 길었다. 이 워밍업이라는 예.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집에 이사를 가서 딱 출발을 하는데 다시 갖춰 놓고 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개문발차라고 이야기도 예. 하잖아요. 예. 방송도 시작한 다음에 코너도 짜기도 하고 그걸 이제 한 몇 달이면 이해를 해 주는데 음. 1년이나 와 버렸다. 네. 참 공교롭게도 국민의 입장에선 참 공교로울 것 같은 게 오늘이 집권 여당 된 지 1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인데 오늘 지도부 두 사람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결론도 오늘 납니다. 와. 이렇게 되니까 저 내부에서도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이것도 비용이라면 아까 말씀 계속 제가 오늘 일관되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치러야 될 비용은 치르고 빨리 치르는 게 낫고 음. 이런 비용도요. 꼭 우리가 은행 빚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비용들도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자도 막 복리로 붙어요? 그렇죠. 어. 폭리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좋아지는 거 국민들이 자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직도 안 했어? 한 달이 지나면 아직까지도 안 했단 말이야? 아. 2달이 지나면 포기. 그런 식으로 아. 가버린다는 하긴 거죠. 우리도요. 숙제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의 짐은 더 커지고. 내일의 숙제도 또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오늘 열려요. 오늘 네. 이제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텐데 당내에서는 이분들이 좀 자진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는 잘 모르고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알아보지도 않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금 자진 사퇴 카드를 만지작 반인 느낌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딱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 두 사람 다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제 내재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만약에 이만큼을 내놓았을 때 예. 출마의 길이 열려 있느냐 혹은 내가 이만큼 내놓을 때 오히려 다칠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겠죠. 기준은 출마, 그렇죠. 공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 7개월, 8개월 후에 여론이 어떻게 돼 있을 거고 이 두 분이 뭐 그런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엄청난 선행을 한다든지 좋은 정책을 내가지고 전 국민이 우아하면 지금 출마 못하게 해도 뒤집어서 하게 할 거예요. 예. 그건 아무도 대통령도 모르고 장담을 김기현 못 해준다? 대표도 모르고 아무도 거기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머릿속에 계산기를 지금 두드리고 그렇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시간 끌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힘든 음. 사람은 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김재원 최고는 확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약간 반반 느낌 이 태영호 오락가락이라면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이라는
그래도 그 뭔가 고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갑자기 뭐 좋은 정책을 낸다든지 어. 그럴 희박하더라도 어느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 게 예. 있는데 그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거 이거 가지고 출당까지는 뭐 저는 안 될 거로 보는데 예. 그래도 의원은 의원인 의원이죠. 현직 거잖아요. 의원이죠. 예. 근데 법적 지위가 김재원 최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외. 예. 그 여기서 사퇴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해 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 네. 버리는. 그러니까 그분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군요. 무조건 그 고군이요. 가능성이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근데 만약에 태영호 최고위원만 사퇴를 하면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화살을 나눠 받다가 혼자 음. 받잖아요. 아. 이게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아. 제3자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아, 미치고 아. 그 비용이라는 게 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나 심지어 윤리위원회에서도 자진 사퇴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이유는 네. 뭐예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윤리위로 뭐 한다라는 거 자체가 썩 별로 좋진 않죠. 그리고 저도 되게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언젠가부터 이게 윤리위를 이렇게 음. 한다는 게 정당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민주주의를 위한 기제이지만 정당 자체가 꼭 민주적일 필요는 없다. 음. 권위가 있고 음.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고 예. 또 협의 혹은 또 힘으로 이제 누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정당인데 네.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징계위원회라고 했어요. 예, 예. 총재나 대표감, 사무총장, 내부 인사로 징계위를 꾸리는데 언젠가부터 독립적 윤리위. 저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왜 독립인데? 독립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당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회사에서 누구를 징계하면 대표이사 명의로 예. 혹은 이사회에서 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왜 딴 사람한테 맡겨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이 그래서 무슨 여야 일만 생기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위가 네. 알아서 하라우 이런 식이 되는. 이건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뭐 저쪽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것도 좀 불만이란 예. 말씀이니까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그렇죠. 지적이신 거죠. 그 정치적이라는 거는 네. 대화와 타협과 협상일 수도 있고 힘일 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건지 질문 드려도 돼요?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솜방망이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뭐 그 정도? 결국은 자진 사퇴는 없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 그래서 중징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뭐 쪽으로 어쨌든 그건 일단. 내면의 결단의 문제니까.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1년 야당은 어땠을까? 야당이 된 민주당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까 제가 강훈식 의원 인터뷰를 뭐 앞부분 못 들었는데 혹시 자기들 점수도 매기셨나요? 매겼어요. 강훈식 의원이 거긴 한 32점? 윤석열 정부 37.5, 네. 민주당 30점. 30점. 강훈식 의원은 이제 중도 합리적인 분이니까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정부도 낙제점인데 상대 평가로 하면 우리가 더 못했다. 그런 얘기죠. 강훈식 의원 평가는 그래요. 예, 자체 평가도 그러하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강훈식 의원은 그래도 용기가 있는 분이고 자체 평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재명 대표만 해도 뭐 말하면은 뭐 누구는요 그러잖아요. 그게 딱 그 상황인 것이죠. 뭐. 예.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억울하다.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뭐 3만 원 슬리퍼 신으면 완판녀고 내가 찢어진 운동화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냐? 뭐 이렇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당내 실타 많으니까 어제는 한 발 물러섰죠. 뭐 송구하다 이제 뭐 죄송하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물러섰는데 매우 안 좋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전 누가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내상이다. 내상. 안으로 보이는 밖으로 터지는 문제는 아닌데 국민들이 얼핏 봤을 때 뭐 300만 원? 뭐 국회의원들끼리 뭐 그렇게 큰 건가? 막 그러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시스템에 이제 치부가 확 드러난 거. 이게 종양이다, 종양. 겉으로 차라리 어디 찢어진 그럼요. 그럼 게 낫지. 꿰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건 안 보이는데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속의 암덩어리는 훨씬 빨리 크죠. 수술하지 못하면 그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외상이라고 봐요. 큰 외상. 김남국 의원 외상. 코인 사건은 외상이다.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바깥 사람들이 훨씬 더 알아요. 정치인들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르겠는데라고 하는데 20대, 30대 이런 데들은 훨씬 잘 바로바로 알아요. 훨씬 이해를 훨씬 하는 잘 거죠. 알아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은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의혹이 터지고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지금 이런 네.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출처를 소명했어요. 주식 팔아서 나온 9억 8천으로 코인 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아니 그럼 주식 팔아갖고 예금으로 예금 통장에 넣었다고 재산 신고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의문이 나오더니 어젯밤엔 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주식 팔아서 9억 8천으로 코인 그 위믹스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위믹스가 아니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나와.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샀단 말은 안 했어요. 코인 투자했다. 본인은 일단 코인 투자를 아, 9억 8천으로? 했다라고 했고 그게 쭉 남았다고 일단 말이 바뀐 건 이런 거죠. 그중에서 수익을 얻어서 원금만큼은 실현을 해가지고 그걸로 뭐 전세금 도로 벌충하고 또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쟁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일단 부적절하다라는 데는 모두가 일단 법적인 공감하는 거는 거죠. 차치하고 예. 정치인으로서의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코인 투자,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동성 큰 코인에 투자한 것이 적절했냐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부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의원들 중 일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소액? 뭐 이거 어디까지 소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 조금 투자해보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 그렇게 이제 뭐 예.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 예. 걸로 알고 예. 있고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했다라고 예. 이야기했고 김남국 의원도 과거에 지금 주목받는 인터뷰들을 보면 몇 번 이야기를 한 거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무슨 펀드에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적절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창정 씨처럼 나 1인 매매 해가지고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로 거의 전업 투자자처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거래 내역이라면은 예. 이 정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닐 때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한 행위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코인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불법성이 있을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재산 신고 과정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재산 신고하고 등록할 때 그럼 그 액수가 맞느냐, 신고 내용이 맞느냐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도 좀 애매해 보여요.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고 20대, 30대들이 되게 주목하고 있는 건데 그냥 본인이 투자자 입장에서만 투자를 했느냐, 아니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도덕성이 아니라 불법성 차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뭐 또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그 코인이 뭐 김치 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폄하해서 말하면 잡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부르더라고요, 투기성이 높은 투자자들은. 이런 거니까 네. 뭔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이건 이제부터 나오겠죠. 아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김남국 의원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젊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86세대도 아니고 또 학생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예. 젊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 등등으로 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지역구에 전략공천. 안산. 예, 그 직전에는 금태섭 의원한테 붙어보자. 라고 했다가 맞아. 교통정리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간. 되게 상징성이 있는 정치 경력에 비해서 인지도도 높고 상징성이 있고 본인은 이게 뭐 내가 진짜 검소한 건데 뭐 검소 예. 코스프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검소했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상징성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 분들도 조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말을 하도 많이 해놨는데 자기 말하고 배치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 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후원금 좀 주십시오. 국회의원 치고도 되게 돈이 많은데 후원금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 돈이 없다라고 했던 데 대한 그 배신감하고 이율 배반 아니 이게 운동권들이라든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러네?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런 도덕성의 기제들. 그런 면에서 타격이 크다란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쭉 한 4가지 정도 짚어봤는데 김남국 의원의 이 문제는 안 좋은 방향으로의 확장성이 너무나 커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런 또 저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이런 면 저런 면 막 그렇죠. 각도가 다양하게 공격이 코인을 잘 가능하다. 모르시는 어른들이 볼 때는 내 코인은 모르겠는데 아니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아니 또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성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 코인으로 이랬단 말이야 뭐 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소위 쉴드 치는 분위기가 아닌 거군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결론 내릴 것 근데 같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까 제가 비용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 문제인 게요.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제 잠깐만요. 탈당. 유 실장님.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네. 뜨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예, 예.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잡혀주신 윤태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사전 약속 없이도 잡혀주셔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뒤에 녹음이 하나 있어서 길게는 못 잡고 있고 진짜로 5분 9시 5분까지만 5분까지만. 아니 누구시죠? 윤관석, 이성만 네. 두 의원에 대한 이제 당의 처리 이야기, 민주당의 그렇죠. 처리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끝났어요, 네. 본방송이. 그분들한테는 뭐 강력한 탈당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시적이진 예. 않지만은.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맨 처음에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음, 그다음 이재명 대표, 음, 그다음 그 라인 펀드로 기소된 뭐 네. 의원들도 이제 같이 슬 묻어갔어요. 그 80조를 이렇게 할 적에 아무 저희가 없었고, 그럼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까지 이 민주당이 제일 계속 어려워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잣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잣대. 잣대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어떠니요? 정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공평해야 돼요. 아, 너하고 나하고의 잣대가 다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아하. 예컨대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건 또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음, 아니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이모군란이 발생했을 때 이모군란. 예, 쌀 되가 문제였는데 되박을 세금을 거둘 때는 예. 바닥이 얇은 걸로 걷고 예. 옛날 녹봉을 이제 쌀로 주지 예, 않습니까? 예. 녹봉을 줄 때는 바닥에다 뭘 깔아가지고 아, 대박으로 줘가지고 이모군란이 발생을 한 건데 하하. 지금 약간 민주당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 잣대가 무너질 거예요. 누구도 안 했는데 나는 왜 그러냐? 왜 나만 예, 탈당이냐? 그러면은 남은 잣대는 하나가 되는 거죠. 힘이죠, 힘. 힘 있는 사람은 거부할 힘이 있는 거고 힘 없는 사람은 거부를 못 하는 거고 지금 김남국 의원부터 제가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보는 게 민주당에 지금 제일 심각하게 봉착해 있는 문제가 그거다. 그 국민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앞으로 공천 룰에 대한 것도 똑같이 연결될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의 잣대는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양도구역이라고 해서 1년인데 예, 어떻게 예. 하냐 보자. 윤리위. 일단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뭐 보긴 봐야 예, 됩니다만. 그러니까요.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막 중징계를 줘 하더라도 그게 똑같으면 되고. 그렇죠. 왜 이렇게 얕아? 징계가 하더라도 똑같으면 되는데 네. 그 잣대가 달라지면 민심도 흉흉해지고 당내 민심도 흉흉해진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정확한 잣대가 공평한 거고 그게 둘 중에 하나라면 공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예. 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공천 룰을 확정했어요.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근데 이 도덕성 강조한 이유는요, 실장님. 사실 진보는 정치권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진보는 좀 무능해도 도덕적이고 보수는 좀 부패해도 능력 있다. 네, 이제 이런 네. 말인데 요새 민주당이 계속 도덕성에 상처 입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도덕성 강화 뭐 이런 쪽으로 간 걸까요? 그러겠죠.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도덕성이 강화됐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음주운전 강화하는데 공소시효를 몇 년으로 하면은 뭐 누구는 빠진다. 예, 뭐 이런 논론이 공소시효 있다든지 뭐 있더라고요. 부패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음, 강화하는데 금고형이 확정될 때 음, 그럼 1, 2, 3심 받고 있는 사람은 음.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뭐 벌써 누구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재판 중인 사람도 공천이 가능하다. 총선 출마 길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도 출마하는 거야? 왜 아니, 이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냐면 네. 북콘서트 요새 너무 열심히 조국 전 그러니까요. 장관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단가 말하지 않겠단가 어쨌든 노코멘트 형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북콘서트 현장에서 네. 질문이 나왔죠. 네. 방청객 중에. 네. 예, 그러자 열어놓는 듯한 예, 답을 한다 안 한다라는 대답을 안 한 거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출마는 자연인의 권리니까 예. 뭐 그게 대통령을 출마하든 자기 자유죠. 근데 음. 두 번째는 민주당 공천을 신청해서 민주당으로 하느냐 그게 훨씬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뭐 조국 전 장관 혹시 출마한다면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무소속으로 하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 상관이 정치적으로 없지 않겠지만 음. 형식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출마를 민주당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되게 큰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당 차원에선. 그렇죠. 물론 조국 전 장관 개인 자유의 영역이지만 네. 당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질 거다. 네. 아. 그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조국의 강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그렇죠. 그리고 때문에 출마를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뭐 조금 뭐 사과를 하니 많이 했는데 이분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지해 달라고 내놓는 우리의 상품이 되는 건 거잖아요. 아. 공천이라는 거는. 예. 그럼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어디에 네. 출마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무공천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요. 어떤 지역에 출마할 거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무소속 나가더라도 민주당이 무공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과거에 이제 2013년에 안철수 의원이 첫 국회의원이 될 때 예. 그게 대선 단일화하고 몇 달 있다가 했어요. 패배하고 예. 민주당이 고민 끝에 무공천을 했어요. 그때는. 음. 근데 그때도 뭐 반발이 약간 있었지만은 음. 잘했다라는 쪽이 정치적으로 대다수 여론이었거든요. 무소속으로 나간 안철수 의원 그렇죠. 후보 지역구에 네. 그게 무공천. 10년 전인데 10년 전 안철수 의원 지금하고 또 이제 정치적 네. 성격이 매우 달랐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그 수준이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이번 전주울 재보궐선거 같이 우리 문제 때문에 발생한 재보궐선거는 또 무공천 한다는데 이건 재보궐선거도 아니고 총선이잖아요.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관악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어디 강남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좀 민주당이 강세 지역에 이거 다 가정법적 이야기입니다만 나갈 건데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연결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아니고 딸 조민 씨가 나갈 거라는 그럼 언론 뭐 보도도 있고 더하죠. 더 예. 고민스러워져. 예. 이래저래 어쨌든 고민스러워질 거다. 그렇죠. 조민 씨 같은 경우 일단 그 본인이 법적인 이슈는 없으니까 예. 그건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 원래 윤태곤 실장이 뭐 제가 가능성 묻는 질문하면 잘 답을 안 하시긴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질문합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조국 그거 전 장관. 아까 제가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태영호 이제 김재원 뭐 두 사람에 예. 대해서 아무도 보장 못한다. 예. 이것도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 본인들 진짜 알겠어요. 봐서 상황 봐서 될 만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총선이란 거는 결국 그 당시의 환경이 너무 그렇죠.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4월 총선이니까 한 연말쯤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빨리 판단을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뒤로 밀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긴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면은 오늘 질문 드릴 거 충분히 좀 정치판 읽은 것 네. 같고요. 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뭐 계속 지금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되는데 오늘 저희 본방송에서 그 새로 업데이트된 건 잘 설명 못 드렸는데 내일 정도에 한번 또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